친구는 인생에 기쁨을 더해주고 불행을 함께 나누어 갖는다. 가까이에 있어주면 고마운 친구도 있는가 하면 멀리 떨어져서 좋은 친구도 있다. 이야기하는 상대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도 편지를 주고받는 데는 참으로 꼭 맞는 친구도 있을 것이다. 가까이에 있으면 참아볼 수 없는 결점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잘 깨닫지 못하게 되는 법이다. 친구와 사귀는데 재미만 바래서는 안 된다. 친구로부터 무엇인가 배우려고 얻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친구는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정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데에는 그만큼 미덕이 있기 때문이다. 좋은 친구를 얻은 사람은 극히 적다. 그러기에 더욱 친구를 선택하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지 않으면 참된 친구는 만나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보다도 우정은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아는 편이 중요하다. 오랫동안 우정을 지키려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한다. 지금은 사귐이 얕은 그 친구도 세월이 가면 옛 친구가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다. 가장 좋은 친구란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가지고 수없이 고락을 함께 해온 사람이다. 친구가 없는 인생은 황야와 같은 것이다. 친구가 있으면 인생의 기쁨은 더해지고 불행은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불운이 닥쳐왔을 때도 우정은 다시 없는 받침대가 되어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것이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과 사귀어라. 배움이 많은 사람과 사귀어라. 친구와의 교제 현장은 지식을 탐구하는 또 하나의 학교가 된다.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세련된 교양을 몸에 익힐 수 있는 것이다. 친구를 스승으로 삼으면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유익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과의 교류를 즐기는 것이 좋다. 이쪽의 이야기에 감탄의 소리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보람이 있다고 본다. 남들과 나누는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지식도 쌓이게 된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교제하는 것은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수도 많다. 지식인과의 교류는 비록 이해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다 하여도 거기에는 기품이 감돈다. 사려 깊은 사람은 성공하여 명성을 얻은 품이 있는 인물의 집을 발이 닳도록 출입한다. 그곳은 허영이 소용돌이치는 저택이 아니다. 명사들이 모이는 무대인 것이다.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학식과 풍부한 식견으로 이름을 떨친 인물도 있다. 그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을 본보기로 삼는다면 인생에서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다. 그들의 주변에는 지혜가 풍부하고 기품이 넘쳐 흐르는 사람들이 떼지어 모이는 사랑방이 늘 있는 법이다. 친구는 자신의 분신이다. 친구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이란 말이 있다. 즉 제2의 자신이다. 친구에 대해서는 누구나 친절하고 거리낌 없이 지혜를 빌려준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무엇이든 잘 되어 나가는 것이다. 친구가 기대를 걸어주는 것은 자신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이고 그들이 높이 평가해 준다면 그것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여도 좋다.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이다. 상대방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일만큼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길은 없다. 친구를 만들려면 인품이나 태도에 격식차림이 없이 친절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이다.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는 친구 나름이다. 삶은 좋은 친구와 함께 살아나가든가 아니면 적과 상대하여 메일을 보내든가 둘 중에 하나이다. 하루에 한 사람씩 친구를 만들어 가자. 친구가 되지 않아도 자기를 따라주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 능숙한 방법으로 선발하면 신뢰할 만한 친구가 몇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다. 값진 인생을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좋은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친구로 삼고 싶은 사람이 분별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알아보고 운이 좋으냐 나쁘냐도 살펴본 다음 선택해야 한다. 또한 의지와 총명함도 보증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면 안 된다. 공한 인생을 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좋은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점에 특별히 유의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사소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우연한 데에서 이루어진다. 사람은 그의 친구를 보면 판단할 수가 있다.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나 바보와 친해지는 경우는 없다. 함께 떠들어대며 즐거워하는 것만으로는 친구가 된 것이 아니다. 우정에는 떳떳하고 바른 경우도 있으나 바르지 못한 경우도 있다. 쾌락만을 찾는 우정도 있고 인생살이에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는 우정도 있다. 도리를 일깨워주는 친구의 날카로운 비판은 다른 수많은 선의에 가득 찬 따뜻한 말보다도 훨씬 고마울 때가 있다. 그러므로 친구는 기회가 닿는 대로 사귈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이 깊은 분별 있는 친구는 슬픔을 쫓아내주고 어리석은 친구는 슬픔을 가까이 불러들인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우정을 지키고 싶으면 친구가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기원해 주어야만 한다. 절도를 아는 사람과 사귀어라. 절도 있는 언행을 하는 사람에게 정성껏 호의를 베풀고 또한 그들로부터도 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째째하고 천한 사람을 패배시키는데 에너지를 허비하느니 고결한 사람과 싸우는 편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 천하고 째째한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잘 되어 갈 리가 없다. 대체로 그들은 공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의무감 따위는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과는 참다운 우정이라는 것이 싹 트지도 않는다. 그들이 입으로 어떤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런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명예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사귀지 않는 편이 좋다. 명예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미덕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명예심이야말로 고결한 사람의 훈장과 같은 것이다. 친구의 힘을 빌리는 일은 특별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 사소한 일까지도 남의 힘을 빌린다거나 인맥을 이용하는 것은 삼가할 일이다. 큰 위기에 닥칠 때를 대비해서 남의 호의를 아껴두는 것이 좋다. 자질구레한 일로 부탁만 일삼는다면 꼭 필요할 때 상대방의 호의를 받기 어렵게 된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주는 친구의 호의만큼 귀중한 것은 없다. 친구에게 상의하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지혜도 얻을 수 있고 자기 혼자 아무리 궁리해도 떠오르지 않던 좋은 생각이 쉽게 떠오르기도 한다. 현명한 사람은 그 사람의 됨됨이로써 호의를 모으고 그 명성으로서 많은 것을 손 안에 넣는다. 이에 운명의 신은 질투를 느끼고 그를 궁지에 몰아넣는다. 막상 일이 터지면 물질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평소에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꼭 사로잡아 놓아야 한다. 너무 사랑해도 안 되고 너무 미워해서도 안 된다. 친구를 사귈 때에는 적으로 돌변하는 경우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이런 경우는 현실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장차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보통은 우정을 저버리고 배반한 자를 증오하고 복수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싸움은 서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친구가 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여 화해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 좋다. 관대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화해에 이르는 확실한 길이다. 복수의 기쁨은 쓰라린 고통으로 바뀌기도 한다. 상대방을 괴롭혀 고통을 주면 나중에는 심한 자책의 고통으로 되돌아오는 일은 흔하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다. 반면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과 사귀면 어느 날 갑자기 나쁜 일에 말려들기 쉽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을 알아볼 줄 모르는 사람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다. 상대방이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알면서도 계속 사귀고 있는 사람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과 사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런 사람을 신용하였다가는 큰 봉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처음 얼마 동안은 어리석은 사람도 주의를 하고 이쪽도 조심해서 대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 어리석음이 공공연히 드러나게 되고 바보짓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세상의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과 사귀면 자신의 명성에 상처만 입을 뿐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의례 불운이 따르게 된다. 그것이 그의 숙명인 셈이다. 어리석다는 사실과 불운이라는 사실, 이 이중의 불행은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 속성이 있다. 어리석은 인간과 사귀는 사람은 그 불행을 스스로 불러들이게 되는 셈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쓸만한 점이 한 가지는 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현명한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나 어리석은 사람은 때때로 인생의 교사로서 현명한 사람의 도움이 되기도 한다. 또한 자존심 때문에 고집 부리는 사람은 멀리해라.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면서 그저 고집만 부리는 사람이 있다. 이 비참한 습성은 더구나 이 고집을 시행에 옮김으로써 한층 악화된다. 완고한 말보다 완고한 행동이 한층 해를 끼친다. 토론을 해보면 대개 현명한 사람은 재빨리 올바른 쪽을 선택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을 알면서도 고집 때문에 끝까지 밀고 나간다. 고집을 부리는 것도 위험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고집을 꺾지 않고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다. 사려 깊은 사람은 처음부터 올바른 것을 택하거나
도중에 올바른 쪽을 알아채어 항상 이성의 편에서 감정에 좌우되는 법이 없다. 그리고 승부욕이 너무 강한 사람은 멀리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쟁취하려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실성이나 예절과 같은 경기 규칙도 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리고 상대방의 계획을 이용하려는 전략이 아닌 한 자신의 계획을 절대로 밝히지 않는다. 따라서 남에게 봉사를 해서 호감을 사는 일은 능숙하게 해내지만 막상 상대방의 계획이 난관에 봉착하면 제 몸살이기 바쁘다. 그러나 이런 사람 앞에는 도처에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그에게 경계심을 품고 있는 사람 앞에서 조그만 실수를 저질러도 그의 전략은 쉽게 상처를 입게 마련이다. 공격적인 사람에겐 침묵으로 대하라. 상대방이 토론을 연장하기 위해 계속 반론을 해올 경우에는 재빨리 토론을 마무리 짓는 편이 낫다. 그런 사람은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고집쟁이이기 때문이다. 공격적인 어조로 토론을 벌이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란 딱지를 떼기 어렵다. 조용한 대화에 싸움을 거는 듯한 어조로 끼어들면 친구들의 저기를 산다. 반론을 즐기는 사람은 본래 남에게 공격을 가하고 고통을 주는 분위기를 좋아한다. 이런 무리들과 만나면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상책이다. 호전적인 사람에게는 결투의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마라. 어린 시절부터 어두운 성격이 발전하여 결국에는 햇빛을 멀리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혼자 있는 데에서 위안을 찾고 애정을 주려는 사람들조차 피한다. 이러한 슬픈 성격의 소유자는 누가 무슨 짓을 했다는 이유로 또 누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사사건건 생트집을 잡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기분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으시시할 정도로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도 또 어떤 때는 미친 듯이 상대방을 욕하기 시작한다.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극단적인 행동마저 서슴없이 자행한다. 그래서 어제는 호화주택에 살고 있는가 하면 오늘은 감옥에 갇혀 있다. 얼음같이 찬 가슴을 지닌 이들은 많은 사람들을 협박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더욱 학대하게 된다. 절망에 빠져들면 마음이 넓은 사람에게 의지해 보려고 하지만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너무도 부담스러워서 대개는 실패하고 만다. 그것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검은 구름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서 안 되는 일만 생기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고 자신의 운명을 한탄한다. 이들은 내심으론 자신의 오류를 알고 있으면서도 밖으로는 여러 가지 구실을 붙이고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때문에 그들의 어리석음은 가련하기조차 하다. 그들의 인생은 서서히 썩어가는 나무뿌리 같다. 충동적인 약속이나 변덕이 심한 결심으로는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 그들은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마치 우매함이 강인함의 징표라도 되는 양 뒤틀린 태도로 세상을 보고 옹고집을 버리지 못한다.